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며칠 전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걸려온 전화의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역사상 3대 명필인 한호석봉이나 추사 김정의 작품도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예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두 분보다 결코 잘 썼다고 할 수 없는 안 의사 유목이 너무 많이 보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문화유청이 안중근 의사의 유목 5점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거든요.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5점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전인 1910년 3월에 쓴 유목입니다. 사람이 깊은 사려가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는 인무원료 필요 근우와 황금 100만냥이라도 자식에게 하나의 가르침만 못하다 하는 황금 100만냥 불여 일교자, 그리고 뜻있는 선비와 어진이는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 라는 지사애인인 살신성인이라는 글귀도 있고요.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심대 작품에는 세심대 글자와 함께 왼쪽에 작은 글씨로 경술 3월 여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날마다 고상하고 청아한 말을 소통하던 분이라는 의미의 일통청아공 유목도 있고요. 이 5점뿐이 아니고요. 문화유청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 유목만 31점이나 검색됩니다. 개인의 유물이 33점이나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죠. 반면에 역사상 3대 명필로 꼽히는 한호석봉과 추사 김정희는 4점과 8점뿐이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유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어도 될까요? 안중근 의사가 유목을 집중적으로 쓴 것은 사형 언도를 받은 1910년 2월 14일부터 집행 때인 3월 26일까지 40여일 동안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법원과 감옥의 관리들이 내 필적을 기념하려고 비단과 종이 수백 장을 사놓으며 청구했다. 나는 필법이 능하지도 못하고 또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도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매일 몇 시간씩 글씨를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유목들은 모두 일본인들에게 써졌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극적인 예가 있죠. 1910년 3월 26일 오전 9시 안 의사가 사형 집행장으로 나가기 직전에 호송관인 지바 도시째에게 집필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안 의사에게 휘호 한 점을 받고 싶다는 지바의 요청을 떠올린 건데요. 안 의사는 급히 준비한 비단청과 필목으로 단숨에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안 의사는 지바에게 동양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일 간 우호가 회복되는 날 다시 태어나서 만나고 싶다라는 작별 인사까지 해주었습니다. 지바뿐이 아닙니다. 리순 감옥의 교도소장과 간수, 경찰, 검찰관, 통역, 세무관, 교사, 교화승에까지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인품과 사상에 감복한 일본인들이 글씨를 받으려고 줄을 섰던 거죠. 안 의사가 어떤 분입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한국 의병 참모 중장의 신분으로 척살한 독립전쟁의 일부다라고 강조를 하셨죠. 안 의사가 내건 이토를 죽인 15가지 이유 중 하나가 동양 평화를 깨트린 죄거든요. 따라서 안 의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보통 일본인들의 양식을 일깨워서 당신의 동양 평화 의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안중근 의사의 다수의 저작과 글들은 수감 후에 나왔는데요. 자서전인 안흥칠 역사와 미완성으로 남은 동양 평화론 등이 있습니다. 검찰관에게 제출한 한국인 안흥칠 소회와 이토 히로부미 죄악 15개 조등의 글이 있죠. 그 가운데 마지막 40여일간 써내려간 것이 바로 유목입니다.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의 필체로 확인된 유목은 62점 정도에 달하는데요. 옥중에 무슨 참고문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같은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과 32살에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깊고도 넓은 학문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인용한 고전 중에는 공자의 논어가 유독 많습니다. 거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더불어 논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과 일신상 이익을 얻으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움에 처하면 목숨을 바친다 라는 등의 내용은 논어에서 따왔고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에 인용된 날이 추운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는 유목도 출전이 논어 자한편입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내용과 그를 널리 배우고 예로서 절제한다라는 내용도 논어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자치통감과 시구절 그리고 진나라 병법서인 소서 등 중국 문헌은 물론이고요. 구전 문장까지 두루 인용했습니다. 서툰 목수는 아름드리 좋은 목재를 다룰 수 없다라는 자치통감 내용과 푸른 하늘 큰 종이에 내 마음속에 시를 쓰리라 라는 이백의 시, 이런 유목도 그렇고요. 홀로 자만하는 것보다 더한 외톨이는 없다 라는 소서, 그리고 100번 참는 집안에 태평과 화목함이 있다라는 구전 문장까지 그것입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돋는다 라는 유명한 글귀도 있죠. 우국충종을 나타낸 유목들도 있습니다. 천리박임, 즉 나라 생각에 바라보는 이 눈 뚫어질 듯 하오이다. 이로써 작은 정성 표현이 행여 이 마음을 저버리지 마소서 라는 내용과 장부는 비록 죽을지라도 마음은 새와 같이 단단하고 의사는 위태로움에 이를지라도 기상은 구름같이 드높다 라는 유목이 그렇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마음으로 애쓰고 노심초사한다는 글도 심금을 울리죠.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눈이 뚫어질 듯 노심초사하면서 누란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걱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희사의 어머니인 동양의 평화가 일본의 침략 때문에 어려워진 것을 비판하는 유목도 가슴이 아프죠. 동양의 대세 생각하면 아득하고 어두우니 뜻있는 사나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동양 평화 시국 이루지 못한 게 개탄스럽기만 한데 일본이 침략 정책을 고치지 않으니 참으로 가엾도다 라는 유목입니다. 순수한 서의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안희사는 필법에도 능하지 못하고 남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것은 겸손의 소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안희사의 글씨는 엄정하고 단아한 해서 중에서도 필목이 정확하고 법도가 엄격한 안진경류의 필법을 구사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처녀불수 반수기양이라는 건데요. 즉 하늘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을 뿐이다 라는 유목입니다. 사람을 전율시키는 송곳 같은 필액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안희사의 성정 기질과 정신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네요. 안중근 의사의 작품으로 확인된 62점 가운데 국내에 소재한 것이 39점 정도입니다. 그럼 안중근 의사 유목의 소장자가 보물 지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39점 모두 보물이 되겠네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는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유목들은 단순한 붓글씨가 아니기 때문이죠. 안희사의 삶과 학식, 정신, 사상을 오롯이 담은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유목 한 점 한 점이 안중근 의사의 유언이자 분신입니다. 연구자 한 분의 이야기가 심금을 울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희사는 1910년 2월 14일부터 집행 때인 3월 26일까지 40여일간 집중적으로 유목을 썼습니다. 안희사는 글씨로 죽음을 극복한 분입니다. 동양 평화를 위해 죽은 분이 안희사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글씨로 동양 평화를 외친 겁니다 라고요. 다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너무 많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석봉 한호나 추사 김정의 작품이 너무 적게 지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서예 작품은 서양의 잣대로 따져서 미술도 예술도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호 석봉과 추사 김정희 작품뿐만 아니라 백범 김구와 몽양 여운형, 만해 한영훈 등의 유목도 향후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차고 넘친다라고 합니다. 참 제가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언급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다가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져버린 유목이 있습니다. 보물이죠. 거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더불어 논의할 수가 없다라는 작품인데요. 이 유목은 1976년 3월 17일 이도영 홍익대 이사장이 청와대에 기증한 것인데요.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보란에 이 유목의 소재지가 서울 종로, 세종로 1 청와대라고 되어 있는데 도난문화재 정보란에 도난 분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갖고 있던 안중근 유목이 사라져서 행방을 알 수 없다라는 건데요.
청와대 집무실에 걸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네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분실되었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청와대가 어수선할 때인 1979년 12.6 사태 이후나 1980년대 중후반에 누군가 슬쩍했을 것이다 라는 짐작뿐이고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수사당국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